자, 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정치, 사화 분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조선 16세기, 17세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세기 공부했죠? 오늘은 16세기부터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 자, 명과의 관계입니다. 명과의 관계. 초기엔 갈등 관계예요. 왜? 정도전이가 무슨 정벌? 요동정벌을 주장했었거든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요동정벌을 두 번째로 주장을 합니다. 자, 요동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명의 땅이잖아. 그래서 명나라가 정도전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정도전을 누가 죽여버렸다고? 태종 이방원이가 죽여버렸잖아. 그치? 이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됐나요? 친명사대 관계입니다. 자주적 실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선진무분을 받아들이는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명나라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뭡니까? 종이, 인삼, 자 이건 우리가 수출품이야. 종이, 인삼, 마필, 화문석, 수입품은 견직물, 서적, 약재가 들어옵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을 졌다. 교린, 당근과 채찍을 줬다라는 거야. 잘해줄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회유책 뭡니까?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경관을 설립하고 무역을 했어요. 근데 토벌도 했죠. 사군 육진 어느 대왕 때? 그치, 세종대왕 때. 그치. 사군은 누구라고? 맨손으로 호랑이 때려잡는 최윤덕 장군. 육진은 누구라고? 자, 긴 머리 휘날리는 대담 없는 너를 부르는 김종서 장군. 그치. 사군 육진입니다. 사군 육진. 그리고 3인 정책.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이사시키고 그들에게 뭡니까? 토관이라는 벼슬도 줬고 토지도 주었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거기 수령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자, 토벌입니다. 스시마사 정벌 누구라고? 세종대왕 때 누가? 이종무 장군이 세종대왕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시마를 정벌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삼포를 개항하고 자, 무역도 했습니다. 됐나요? 자, 류큐 1번이죠. 사이암, 자바 인도네시아죠. 그치? 요런들과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까? 자, 16세기 들어가기 전에 자, 훈구파와 살인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 신진사대부입니다. 조선을 세운 세력들이죠. 자, 대표적인 세력이 훈구파인데 역성혁명을 일으켰고 역성혁명, 왕의 성을 뭐하자? 바꾸자. 그치? 자, 왕씨에서 뭐로? 전주 이씨로 바꾸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역성혁명입니다. 됐나요? 자, 온건파는 고려 왕조 안에서 개혁을 하자.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정몽주 이런 사람 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성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누구? 도전적인 정도전. 아, 벌써부터 이게 혁명파의 느낌이 나잖아. 자, 온건파는 뭡니까? 오직 한 길만은 가는 길재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정몽주를 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주도식입니다. 15세기. 자, 15세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조선의 훈구파고요. 자, 살인파 주도 시기는 16세기입니다. 이때부터 1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훈구파는요.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요. 살인파는 상촌 자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향촌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정치는 패도 정치, 법과 형벌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법과 형벌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바로 패도 정치입니다. 됐나요? 그러나 얘네는 무슨 정치입니까? 살인파는 왕도 정치입니다.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어지셔야 된다. 왕이 어지셔야지 나라가 잘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됐나요? 자, 훈구파는 자주적인 성격이 나타나요. 그렇죠? 강한 국가, 북진 정책, 영토의 회복 막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근데 살인파는요. 존화주의적입니다. 존화주의적이 뭐냐면 중국을 뭐라 합니까? 중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국가다. 나머진 다 뭐다? 오랑캐다라는 거야. 이게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 자, 근데 살인파는 우리는 뭐다? 작은 중하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왜 소중하냐면 중국 사람 누가? 그치, 기자가 와서 자자는 학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할 때 그런 자자예요. 기자가 와서 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을.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화를 뭐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굉장히 사대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살인파는 굉장히 한족에 대해서, 중국의 한족에 대해서 사대적이다라는 게 바로 존화주의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훈구파는 자, 성리학 외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 나라를 발전시키고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리학 외사상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살인파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리학입니다. 오직 성리학. 그렇죠? 풍수지리설도 인정을 해요. 얘네들도. 자, 성향입니다. 훈구파는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이에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뭐냐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그게 바로 훈구파입니다. 15세기 우리나라 국방력이 워낙 강했고요. 살인파는 뭡니까? 오로지 의리와 도덕을 중시합니다. 의리와 도적이 아니라 도덕을 중시합니다. 도덕. 오타났네요.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을 중시합니다. 됐나요? 도적이 아닙니다. 자, 훈구파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주로 일하고요. 살인파는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서 일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훈구파는 대지주층이고 중소지주층이고요. 여기는 자, 살인파, 훈구파 싸우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래? 사화, 선비사, 화를 당했다. 선비가 화를 당했다 해서 사화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훈구파가 살인파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화입니다. 16세기 무슨 시대? 사화의 시대입니다. 됐나요? 자, 16세의 왕입니다.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과 명종입니다. 됐나요? 왕의 순서를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자,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왕의 순서를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16세기에 나타난 모든 왕들이에요. 자, 성독 때는 여러분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 살인파를 등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파가 최초로 등용한 게 뭐라고요? 그렇지, 성종 때입니다. 살인은 3사에 있어서 훈구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구파는 살인파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연산군 때입니다. 됐나요? 자, 연산군은 약간 정신병자죠. 폭군입니다. 거의 광해군하고는 달라요. 폭군입니다. 그래서 자, 연산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산군의 최고의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전국의 모든 미녀들을 성균관에다 갖다 놓지 1만 명의 미녀를 갖다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유능한 미녀들에게는 흥청이라는 벼슬을 줘서 월급을 줬죠. 그들이 돈을 막 써가지고 흥청망청 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연산군의 최고의 업적이죠. 그럼 살인파들은 연산군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하 이루시면 아니되옵니다. 목숨 걸고 간쟁을 하겠지. 전하 이루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연산군은 이 살인파가 너무나 귀찮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살인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성종 때 들어왔던 김종직. 얘가 쓴 글이 있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사관들이 자, 연산군의 할아버지였던 세조에게 세조실록에 이걸 실었단 말이야. 이거를 훈구파 사관이 연산군한테 가서 일렀어. 전하, 할아버지를 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종직 쓴 조의제문입니다. 조의를 표한다. 의제의 죽음을. 중국 한나라 시대 황제인데 나이가 어려서 그치 숙부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조의를 표하는 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종도 세조 수양대군한테 수양숙부한테 죽음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세조를 욕하는 글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라는 거야. 연산군이 잘됐다. 이걸로 살인파를 다 작살내자 해가지고 뭐야 무호하게 일어났죠. 무호하게 죄도 없는데 막 무호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치? 훈구파가 살인파를 작살낸 사화가 뭐예요? 무호사화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임사홍이라는 애가 연산군을 찾아갔어. 전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압니까? 폐비율씨.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연산군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야. 신하들도 절대로 얘기 안 하겠죠. 죽을까봐. 근데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한
마지막 입었던 옷입니다 하고 연상군한테 보여주니까 연상군이 빡 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성종 때 있었던 모든 관직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라? 모두 다 어떻게 해라? 그치? 잡아들여라. 그래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됐나요? 이걸 갑자기 알았죠. 무슨 사화? 갑자사화입니다. 됐나요? 자, 갑자사화. 자, 그러자 이걸 본 홍급파가 열 받아 안 받아? 살인만 건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건드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종을 왕위에 세우고. 그치? 이걸 뭐라 그래? 중종을 왕위에 세운 걸 뭐라 해? 중종 반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자, 연산군을 몰아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연산군 내에 있었던 장녹수와, 그치? 같이 몰아냈어요. 됐나요? 자, 장씨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등장하죠? 장희빈, 장녹수, 현대사회, 장영자, 뭐 이런 애들 가끔 등장합니다. 됐나요? 자, 중종은요, 자, 홍구파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몸살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살인파를 불러들입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살인에 묻혀서 학문을 닦고 있는 살인파를 연락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조광조와 그의 무리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죽을 줄도 모르고. 조광조가 올라와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하고 권력을 잡기 시작.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현량과.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현량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현량과는 뭐냐면 전하. 두 번의 사화로 인해서 많은 인재가 죽었습니다. 식년시마다 3년을 뜻합니다. 식년시마다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를 등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현량과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뽑으십시오. 그 현량과 누가 추천할까요? 조광조가 추천하겠죠. 살인에 묻혀있는 모든 신하들을 자 살인파들을 대거 등용하죠. 자, 살인파 성야외 사상은 싫어하죠. 소격서, 도교거든요. 도교를 주관하는 행사를 폐교시켜버려. 도교 폐지. 그치? 그리고 위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위훈 문제. 자, 위훈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중종실록에 보면 자, 조광조가입니다. 자, 중종반정 때 진짜 공신들은 벼슬을 하지 않고 가짜 공신들만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훈구파, 우리를 몰아내자는 거잖아. 중종? 훈구파를 다 몰아내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광조가 뭐라 합니까? 전하, 이걸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다 시골에 가서 열심히 학문을 닦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떠나겠다는 거지. 중종이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너무 열받은 거야. 아, 저놈 새끼 어떻게 죽이지?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이 훈구파.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뭐 이런 얘들은 머리가 어디를 이쪽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궁궐의 잎사귀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썼습니다. 꿀로 썼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걸 연락에 뜯어먹겠죠? 연락에 뜯어먹습니다. 그러자 이거를요, 지네들이 직접 갖다 주지 않고 궁녀를 시켜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중종한테. 전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궁궐에 잎사귀에 잔뜩 이런 게 주초위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종이 이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홍구파 대신들이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중종한테 옵니다. 전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중종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궁궐에 잎사귀에 이런 것들이 써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홍구파들이 막 손을 떨면서 연기를 하겠지. 전하, 아우르께 황공하나 주자와 촉자를 합치면 조씨가 됩니다. 조씨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종이 빡 돌죠. 조씨가 누구야? 조광조지. 앞으로도 줘, 뒤로 줘줘. 조광조. 그러니까 조광조를 모두 다 어떻게 한다? 그치, 왕이 된 영모를 꾸미고 있다. 조광조와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영모죄로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기 시작해요. 기묘하게 일어났죠. 아주 기묘합니다. 무슨 사화? 기묘사화. 됐나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량과 기묘사화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고등부에서는. 됐나요? 자, 그리고서 중종 다음에 아들이 2명이나 있었어. 인종과 명종이 있었는데 인종의 엄마와 명종의 엄마가 연락에 싸웠어요. 외척들이 싸웠죠? 그래서 을사사화라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외척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척신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척신 정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려고 해요. 됐나요?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가야 됩니까? 17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세기 외란과 호란이 있었고요. 17세기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선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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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조 때 대표적인 사건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정치가 시작됐다. 여러분, 분당 정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일본 놈들이 식민지 역사관에서 너희들은 맨날 싸우고 나눠지는 그런 당파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파성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치? 당파성은 일본은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놓은 거야. 우린 당파성이 아니라, 그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당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양반들에 의한 정치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의 조정에 의해서 왕에게 전달되고 신하들에 의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조정이 이끌어가는 거죠. 됐나요? 이게 무슨 정치라고요? 분당 정치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공존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존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핵심 정치가 뭐라고? 공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조 때인데, 자, 선조 때 살인파만 남았어요. 왜 살인파만 남았을까요? 훈구파 어디 갔지? 훈구파가 연락에 때려서 죽였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사화라 하죠. 근데 때려 죽이면 계속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우리 살인파의 전진기지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서원. 세계 문화유산, 서원입니다. 서원에서 끝없이 뭐합니까? 제자를 양성하고, 그치? 선현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선현은 정몽주, 길재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에서 끝없이 죄를 용서하니까 아무리 죽여도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냐면, 자, 당연히 향약이 있었죠? 향약. 쌤이겠죠? 향약이라는 과실상유, 환난상유, 그치? 이런 거를, 그치?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양반들은 지키기 쉽지만, 농민들은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향약을 안 지키면, 이 살인파들이 막 처벌했어요. 수령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수령보다 양반들을 더 무서워하면서 시골의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네,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요. 됐나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조 전랑직을 차지하려고, 자, 누구냐면 김효원 써줄게요. 김효원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김효원과 얘네 집이 동대문 쪽에 있어. 동대문 밀레오레 두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서인에는 심의겸, 서대문 쪽에 있죠? 그치? 심의겸입니다. 심의겸. 이쪽으로 붙은 사람들은 서인이 될 거고요. 김효원 쪽에 붙은 사람은 동인이 된단 말이야. 거기다 동인은 척신 정치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권력이 서인한테 있었지만 다시 누구한테 갑니까? 동인한테 가죠. 동인이 척신 정치를 없애자. 서인은 그냥 놔두자. 척신 정치가 뭡니까? 외척에 의한 정치죠. 그래서 동인이 승리를 거둬요. 동인한테 권리 갔다가, 자, 북인한테 가고, 북인이 작살나면서 남인한테 권력이 이동하죠. 됐나요? 아니. 저기 서인한테 이동을 합니다. 서인한테. 남인한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인한테 이동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그치, 실수를 해줘야 또 여러분들이, 아, 이 선생님도 자, 너무 잘난 척하지 않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자, 됐습니까? 그래서 권력 이동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동인들은 이조 전랑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척신 정치를 척결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동인이고요. 서인들은 척신 정치를 그냥 놔두자. 이조 전랑은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 했지만 결국 이쪽 동인이 장악합니다. 됐나요? 자, 북인은요 뭡니까? 광해군과 함께 임진왜란한테 졸라 고생한 세력이에요. 광해군이 집권하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광해군이 몰락하자 같이 몰락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됐나요? 전쟁을 되게 싫어하는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는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는 전쟁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이때 5,000원짜리 아저씨 이가등자죠. 10만 양병사 막 이런 걸 주장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든 일본이 통일했죠.
근데 통일했는데 일본은 무사국가야. 무신국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 전쟁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명나라를 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선은 길만 빌리면 테네이다 라고 했고요. 거기다 조총 같은 걸 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 20만 대군이 부산 앞바다에 들어왔고요. 자, 우리는 육군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여기까지 일본 부대가 전진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선조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신의주까지 갔어요. 신의주까지 갔어. 선조가 신의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걸 누가 막았냐면 유성룡이 만들었습니다. 유성룡이 쓴 거 요즘에 수능에 잘 나오죠. 징비록. 임진왜란을 반성한다야. 징비록. 징비록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선이 읽어보니까 답답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그치?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유성룡도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걸 한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야. 그래서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잖아. 그리고 한양에 있는 막 그 백성들이 전하 우리를 버리시고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한 다음에 광해군이 너희와 함께일 것이다. 광해군이 함께 있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의주로 파천했어요. 이게 의주 파천이에요. 그렇지? 그 의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데 유성룡이 이걸 반대했어. 전하 명나라로 넘어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광해군과 북인들은 여기서 엄청 고생하는 거죠.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엄청 고생하는데 우린 바다에 마린보이가 하나 계셨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그치? 일본의 도요토미 시대의 전법은요. 자, 육지로 치고 바다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 건데 여기 갓도 부대가 왜 전진을 못했냐면 식량과 무기가 안 오니까 전진을 못했죠. 거기다 명나라 군대가 왔지만 뭐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줬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지 않았어요. 되나? 우리가 엄청난 돈을 대고 뭐 군량미도 대고 막 했지만 뭐 다른 나라가 지켜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순신이 여기서 연락이 이겼죠. 근데 전쟁이 약간 명나라가 휴전을 원하자 약간 쉬어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귀향을 갔잖아. 우리 100원짜리 아저씨가. 이 위대하신 분이 왜 100원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전쟁이 나가자. 그게 정유재란입니다. 자, 정유전에서 이순신의 부대는요,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원균의 경상우수사 원균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다가 모두 다 대파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죠. 이순신이 신에게는 12척이나 있어. 끝까지 싸워 이기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명랑에서 명랑대첩을 이룹니다.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자,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죠. 그러자 일본 군대도 지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적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노령해전에서 저의 청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조와 이순신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너무나 인기를 끌었죠. 이 삼남지방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선조가 굉장히 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해도 끝나서 돌아와도 영웅이 되기보다는 그쵸? 또 모함을 받아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개혁을 하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죽자 막 선조가 충목이나 칭하고 막 어떡합니까? 사당도 세워주고 막 이런 겁니다. 그치? 욕 나올 뻔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자 그리고 북인과 남인도 나눠지는데요. 자, 뭐 때문에 하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이 정여립은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 정여립이 워낙 똑똑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뭐 하자? 공화정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시골로 내려와서 내려가는 일본 놈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정여름이 군대를 육성해가지고 일본 놈 막 무찔렀어. 그래서 서인이 정철이 얘기하죠. 영모입니다. 그래서 정여름을 죽여버려요. 그치?
그래서 북이는 살려야 된다. 남이는 가만히 있었고 서인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나눠진 사건입니다. 정은의 모반 사건.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됐나요? 자, 선조. 자, 임진왜란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누구의 항쟁이 있었습니까? 의병의 항쟁.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곽재욱, 홍희 장군.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700명의 군대로 일본군 몇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됐나요? 그렇지? 우리 사명당. 이 금강산에서 사명당 이름이 유정대사입니다. 임유정이에요. 임유정. 임영. 선생님이 임씨잖아. 최강 임사회쌤. 그치? 선생님 조상입니다.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근데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중요하신 분입니다. 됐나요? 자, 사명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강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임진왜란 이후에 포로를 데려오셨지? 자, 교과서에 포로 데려왔다는 얘기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당 글을 보면 자, 일본군이 사명대사가 와서 포로 내놔라 했더니 저 중이 미쳤나? 저기 솥단지에 끓여 죽여라 해가지고 철로 된 방에다 집어넣고 막 불을 뗀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중 하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철문을 열었는데 사명당이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죠. 막 고드름 피고 막 눈보라치면서 사명당이 얘기했죠. 너무 춥다 이놈들아. 불 좀 더 떼라. 이걸 보고 너무 놀래서 사명당에게 모든 한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걸 우린 전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의병이 승리할 수 있었던 뭡니까? 그치?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전술과 게릴라전을 핀 거죠. 전술과 지형을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임진왜란의 결과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황폐화됐습니다. 토지대장과 호적, 인구대장이죠. 인구대장이 다 날라갔어요.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이때부터 수세율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수세율이 팍 줄어듭니다. 일본은 어떡합니까? 성리학도 데려가고 일본이 도자기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의 도자기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도공들을 엄청나게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발전하죠. 이 전쟁으로 이익을 본 애가 일본입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국력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성장한다. 이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만든 나라가 뭡니까? 바로 후금입니다. 후금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청나라가 되죠. 됐나요? 청나라 됩니다. 됐나요? 자, 선조가 원하진 않았지만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는데 살아남았죠. 그럼 다음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17세기 두 번째 누굽니까? 광해군입니다. 됐나요? 자, 광해군은요, 대동법을 실시해요. 김육이라는 우리 신하를 통해서, 그쵸? 김육이라는 정승을 통해서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일결 기준으로 12두를 걷어들여라 라는 겁니다. 특산물을 뭘로 걷어들인다? 토지세로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일결 기준 12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임진왜란 이후에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놀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동법을 실시해서 양반들에게 과세를 증가시키는 거지. 양반들의 불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광해군 뭡니까? 중립외교. 지금은 점점점 여기 명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죠?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나라는 후금이죠? 청나라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청나라와 대립하면 또 전쟁 나겠다. 백성들을 전쟁에 몰아넣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립외교를 핍니다. 근데 명나라와 청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야.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까.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임진왜란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막 서인들이 난리가 쳐져. 전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그래서 7만의 군대를 광해군이 파견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 7만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 강홍립, 무슨 빨간 잎사귀도 아니고 강홍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홍립을 통해서 그렇지 밤에 부릅니다. 홍립을 불러서 너는 명나라를 도와주되 청나라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을 강홍립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7만의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다 항복하고 청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청나라에게 우리는 명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나라와 우리 주군께서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한다. 청나라가 니네 형편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슬기로운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됐나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중립 외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조입니다. 인조. 광해군 다음에 누가 돼요? 인조가 왕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서인들이 이 배응망덕 광해는 그치? 명나라를 배신하고 이 오랑캐와 손을 잡았으므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반정 저번에 있었죠? 중종 반정, 인종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 쫓겨났죠. 제주도에서 살다가 귀양 갔다가 죽습니다. 자, 인조 반정이 왕이 되니까 무슨 정책을 펴야 됩니까?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금, 그치?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를 배척한다? 그치? 금나라를 배척한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정확하게 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 들어가는 거죠. 정묘호란 일어납니다. 결국 패배합니다. 형제의 맹약을 맺어요. 금나라는 형님, 우리는 동생,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정묘호란 이후에 청나라가 황제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홍타이지로 바뀝니다. 황제 이름이 이상해요. 빨간 스타킹도 아니고 홍타이지로. 자, 이 홍타이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선과 형제냐? 우리는 임금, 너희는 신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이 조정의 대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그러자 싸우면 안 됩니다라는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하는데 우리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나왔잖아. 그치? 중립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여기를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윤집과 김상원. 자,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 잘 나오죠? 주전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척화, 주전론 끝까지 싸우자.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하기가 오늘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는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난의 일을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럭한 만큼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임진왜란에 이 티끌 하나도 황제 때문에 산 것이다. 힘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먹고 숨쉬는 것조차 잊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언정지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 차마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 나를 이따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똑똑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최면계. 자, 남한선에는 이병헌이 연기를 하잖아.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건 신하의 절개를 지키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행하지 아니하고 경막에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고 종묘의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에 나 있고 오랑캐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정묘란 때는 형제의 맹을 지켜서 몇 년에도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 민시 수습하시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고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두는 것이 우리로서 최상의 계책입니다. 최명길, 나중에 싸우자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주화론. 근데 누구의 얘기가 들어줬어요? 얘네들의 얘기가 들어줬죠. 신하들이 다. 자, 영화에서도 봐. 최명길의 목을 베소서. 전하, 조정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선에 식량도 없는데 10만 대군이 줄로 치고 거의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자 결국 이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남한선성 앞에서 어떡합니까? 목을 잘라버리고 우리 인조는 성남시 삼전도에 가서 어떡합니까? 그치. 무릎 꿇고 10번 절하고 3번 큰 절을 하고 10번 머리 박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 삼전도의 굴욕이라 합니다. 됐나요? 그러나 자 어떻게 됩니까? 그치? 나선 정벌로 나서죠. 우리가 자 그동안 열심히 칼을 갈기 시작하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7세기 다음 왕은 효종과 현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17세기 효종은요. 자 효종은 아까 인조의 아들이죠. 근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형이 누구냐면 소현세자. 그 유명한 소현세자. 그 소현세자가 형인데 형은 뭘로 끌려갔어요? 인질로 끌려갔잖아. 그쵸?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막 우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기가 17세기잖아.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끝나고 상업의 발달 시기로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보고서 소연이 청나라에서 맞은 물건은 유럽에 발달된 문물을 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인조가 별로 안 좋아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청나라에서 본 물건입니다. 청나라 물건도 아니잖아. 유럽의 물건인데 자명종입니다. 소연은 새로운 조선을 꿈꿨거든요. 조선은 이제 청나라나 이런 중국에 그러지 말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성리학색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조가 수연의 아내와 수연의 그 손자까지, 인조의 손자까지, 수연의 아들까지, 3살짜리 아들까지 모두 다 그날 밤, 돌아온 날 밤에 모두 다 사망합니다. 조정에서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자의 죽음을 밝혀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인조가 한마디 하죠. 세자 가족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군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요. 효종의 스승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야. 그쵸? 서인의 대표주자죠? 그 서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인의 대표주자인 송시열이 북벌론, 청나라를 벌하자. 자주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치?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라는 거예요. 청나라를 벌하자. 굉장히 사대적인 사건이죠. 그쵸? 북벌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의 성리학자 주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송시열. 자, 그래서 열심히 칼을 갈았는데 청나라 도와달라는 거야.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가 열심히 칼 갈아놓은 군대 있잖아. 그 군대를 보내서 나선,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뜻하는 한자 말이에요. 러시아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도와서 우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지도 않은 나라를 친 거죠. 그리고 이 나선에서 죽었던 병사들은요, 시체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청나라가 너무나 비협조적이라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머나먼 땅에서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현종이 왕이 되자 현종이 생각한 거야. 서인이 권력이 너무 커. 그래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예의에 관한 논쟁이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권력 다툼이죠. 1차 예속 논쟁은 누가 죽으면 효종이 죽었어요. 근데 왜가 이게 권력 다투면 효종의 엄마 인조가 막판에 결혼을 늦게 했잖아. 또 한 번 늦게 했는데 중학생이라 한 거야. 그 아들은 막 30대인데 엄마는 막 중학생인 거죠. 그게 바로 조대비거든요. 엄마가 먼저 죽겠어? 아들이 먼저 죽겠어? 아들이 먼저 죽겠죠. 그치?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자 조대비 엄마가 아들을 위해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이냐. 그랬더니 서인은 뭐라 합니다. 효종은 차남이다. 정통 완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1년만 입자. 근데 남이는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효종을 왕족으로 인정해야 된다. 근데 서인이 이겼어요. 결국 서인의 뜻대로 된 거죠. 둘째 예속 논쟁은 이번 며느리가 준 거야. 효종 피 아내가 준 거죠. 조대비가 며느리를 위해서 몇 년을 입을 것이냐 했더니 남인은 1년, 서인은 9개월. 근데 누가 승리했어? 남인이 승리했어. 예에 관한 논쟁 같지만 서인이 이기면 신하의 권리가 강화돼요. 서인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 남인이 이기면 그치? 정통 왕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내면에 뭐가 있다고? 신하들의 권력과 왕권의 다툼이라고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18세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18세기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자, 조선은 왕조사입니다. 그래서 왕별로 시대를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당 정치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을 위해서 모두 다 화이팅! 잘 전진하길 원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 임선생입니다.